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요쪽부터 보면 되겠죠. 98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국계법은 대상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나서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할은 6군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계획을 만드는 것은 똑같이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시, 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만드는 것은 똑같이 관할에서 계획을 구체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체화.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리고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죠.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절차, 동일하게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게, 자, 용도, 지역 이 세분되는 거, 그거는 꼭 좀 암기를 해오시라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공부를 하시더라도 할 건 꼭 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른 학원에 가면은 학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을 하고 외우신 분들만 강의실에 놓고 못 외우신 분들은 자습실로 넣어가지고 외우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외웠을 거라 믿습니다. 언젠가 이 제재가 풀리고 학원에 오시는 날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용도라는 말이랑 지역이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토지를 말했었죠.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도라는 건 쓰임인데
관할 토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이때 용도지역의 쓰임은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을 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용도에 따라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면 일단 법에서 크게 4가지 용도로 분류를 하고 이걸 다시 9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했었죠. 이 4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이걸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이게 법에서 정하는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은 21개로 세분을 하죠. 21개로.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녹지지역은 보전, 그리고 생산, 그리고 자연녹지 이렇게 세분을 했었죠. 이게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거. 그 다음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세분하고 일반은 다시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을 하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분되는 것이랑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을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인데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인데 1종은 저층 편리한, 2종은 중층 편리한, 3종은 중고층 편리한.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곳.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지역 간, 지역 내 유통기능.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이웃 가까이, 즉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이나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는데 주거기능, 업무기능, 상업기능 등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 것이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은 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생산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이게 총 21개의 용도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면 일단 행위제한, 규제를 합니다. 규제. 행위제한을 하는데 크게 따라붙는 행위제한이 3가지. 첫 번째가 건축제한, 그 다음에 2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3번째가 용적률. 이렇게 해서 건축제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데, 이거는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대통령령. 이렇게 21개의 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나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축 면적 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중에서 얼마만큼을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느냐, 이게 건폐율입니다. 얼마나 지어서 덮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이 연면적이라는 건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도 곱하기 100 해서 대지 면적의 용적률 배수만큼을 연면적, 건물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용적률은 위로 쌓아 올리는 걸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건물을 지어서 얼마나 덮을 수 있는지, 건폐율, 용적률은 자, 제가 저번 주에 예를 들 때 대지 면적이 100이고 용적률이 200%이다 라고 하면은 대지 면적에다가 200% 곱하기 2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300%면 대지 면적의 3배만큼, 500%면 대지 면적의 5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주들이 잘 안 지으려고 하니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요거는 빼주겠다라고 해서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층의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있는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여기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 요게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요거 용도지역이 분류되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오셨으면 여기다가 제가 각각의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이렇게 붙여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8페이지 98페이지를 좀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건폐율의 의의가 나오고 3번에 건폐율의 최대 한도라는 게 나오죠. 보시면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광시군 초례로 정한다. 즉 지금 밑에 있는 표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 각각의 용도지역들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보려면 그 지자체 조례를 결국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최대한도를 알고 있어야 대략 이 정도까지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에는 요게 나오니까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요걸. 그래서 일단 주거지역은 건폐율 최대한도가 70%입니다.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9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7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최대한도가 40%고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20%, 그 다음에 농림 20%, 자연환경 보전지역 20%. 자, 요게 법에서 정하는 건폐율 최대한도. 그리고 이 대통령령에서 용도지역을 세분을 했는데 각각의 용도지역마다의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부터가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70%다라는 거는 대지 중에서 최대 70%까지를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고,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최대 90%니까 대지 중에서 최대 90%까지를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 있을수록 건폐율 최대한도도 클 수밖에 없겠죠. 많은 면적을, 건물을 좀 더 오밀조밀 빼곡하게 지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거지역에서는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70%인데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중에 어디다가 70%를 주면 좋을까요? 가장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준주거지역이 70%입니다. 준주거지역이 해서 전용이 상대적으로 행위 제한이 더 강하니까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을 테고, 행위 제한이 조금 완화될수록 이 건폐율 최대한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50입니다. 1종, 2종이 50. 그 다음에 일반 1종, 2종은 60입니다. 60. 근데 오히려 3종 일반은 건폐율 최대 한도가 50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70. 이렇게.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50.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이 60.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70.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각각 자 상업지역에서 최대 90%까지 쓸 수 있는데 이 90%를 다 쓸 수 있는 곳은 가장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 있을 것 같은 중심상업지역.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90, 일반인이 80, 유통이 80, 그 다음에 근린은 70입니다. 여기까지. 자, 요까지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요까지 하면.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용은 둘 다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오히려 50.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50이고 준주거지역이 70.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일반, 중심, 일반, 유통, 근린 90, 80, 80, 70 요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가 70%인데 세 군데 다가 70%입니다. 세 군데 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가 20%인데 보전, 생산, 자연녹지의 법정 최고 한도가 싹 다 2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획관리만, 요 계획관리를 좀 따로 기억을 해야겠죠. 계획관리만 40이고 나머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 요게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주거지역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법률에 따른 범위라고 돼 있는데 그게 제가 여기다가 쓴 거. 여기다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가 주거지역은 70입니다. 그 70을 다 쓸 수 있는 곳이 준주거지역. 이고 전용주거지역은 둘 다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50.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이 순서를 좀 바꾸십시오. 중심, 일반, 유통, 근린으로 하셔가지고 90, 80, 80, 70.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쓰는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90, 80, 80, 7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은 셋 다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죠. 보면은 여기 전용주거지역이 둘 다 50이죠. 이걸 5라고 하죠. 5.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이 60, 이 6.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오히려 50, 5.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자, 공통적인 것들 묶어서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둘 다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50. 준주거지역은 7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90, 80, 80, 70이죠. 이 끝. 그래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해서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이 50, 준주거지역이 70,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90, 80, 80, 70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숫자를 하나 붙이죠. 010-5657-9887 전화번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장난전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제가 이 전화번호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쓰고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건폐율은 전화번호로 외우는 겁니다. 전화번호로 010-5657-9887 아예 저장을 해 두십시오. 핸드폰에다가. 건폐율이라고. 010-5657-9887 기억이 안 날 때마다 건폐율 검색을 해보는 거죠. 전화번호부에 010-5657-9887 5657-9887 그 다음 이제 쉽죠. 공업지역은 셋 다 7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셋 다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만 40, 계획관리만 40이고 나머지는 싹 다 20. 그래서 건폐율은 5, 6, 5, 7에 9, 8, 8, 7
그래서 용도 지역을 제가 쓴 순서대로 외우셔야 요 숫자를 그대로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57에 9887,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계획관리만 대답하십시오. 그냥 멍 때리면서 보는 거 아닙니다. 같이 외워야 됩니다. 보시면서도 5, 6, 5, 7에 9, 8, 8, 7,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요게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해보죠. 용적률. 일단 나머지는 다 놔둡니다. 이제 110페이지가 101페이지. 죄송합니다. 101페이지. 이 옆에다가 빨간색은 잘 안 보이려나? 자, 이게 이제 건폐율이고 노란색으로 같이 쓰죠.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자,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는 제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0%까지 쓸 수가 있고, 공업지역은 최대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최대 100%,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100,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80, 80입니다. 최대 한도가. 그 다음에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게 법에서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들마다 역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해서 정하겠죠.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거기 보면은 50 이상 10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은 50 이상 100 이하, 50 이상 15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최소는 무시합니다. 최소는 밑 앞에 있는 숫자는 무시하고 최대 한도를 기억할 겁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숫자 무시하고 최소 한도는 무시하고 최대 한도만. 그래서 자, 우리는 요것만 볼 겁니다. 요것만. 지금은 최대 한도만 볼 건데, 용적률은 일단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부터 시작합니다. 100. 최대 한도가 100.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더해 나갑니다. 50씩.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하면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500%를 다 쓰는 곳이 여기 준주거지역이 500%. 이렇게 100, 150, 200, 250, 500. 250, 300, 그 다음에 500. 준주거지역은 500. 죄송합니다. 그래서 50씩, 여기까지 3종 일반까지는 50씩 더해 나오다가 준주거지역이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최대 1500%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1500을 다 쓸 수 있는 데가 당연히 중심상업지역입니다. 해서 중심상업지역이 일단 1500%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업지역은 200씩 빼나갑니다. 자, 주거지역은 50씩 더했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200씩 빼나갑니다. 해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니까 1500, 1300, 그 다음에 1100, 근린상업지역이 900%, 이렇게 200%씩 빼나간다는 거. 그게 그 표에 나오겠죠. 일단 보면은 주거지역은 50씩 더하고 있습니다.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이걸 또 지금 이 순서는 좀 바꿔주십시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가보시죠.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 300부터 시작합니다. 전용 공업지역이. 그리고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여기도 50씩 더해 나갑니다. 자, 보면은 주거지역이랑 공업지역은 둘 다 전용, 일반, 준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리고 규칙도 50씩 더해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주거지역에서 50씩 더해 나가던 게 끝나는 지점이 여기 300. 500은 갑자기 훅 뛰어버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에서 끝났는데 이 300을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300을.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300%부터 시작해서 50씩 더하면 300, 350, 400 이렇게. 그래서 중공업지역에서 400까지 쓸 수 있죠. 400까지. 그 다음 이제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이 되는 녹지지역은 보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분류가. 자, 이 용적률에서는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곳이. 근데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니까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곳이 녹지지역보다는 일단 작습니다. 그래서 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은 100 아니면 80입니다. 100 아니면 80.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은 100 아니면 80인데 자,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구분한다고 그랬죠. 이거. 보존 녹지는 보존의 목적이니까 개발이 안 되고 생산 녹지는 개발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된다 해서 녹지 지역은 보시면은 거기 책에 102페이지 보고 있죠. 최대 한도가 80인 게 하나고 100인 게 두 개입니다. 즉 개발이 가장 안 되는 보존 녹지만 최대 한도가 80%고 나머지는 100이랑 100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가장 개발이 되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보죠. 용적률 최대한도는 일단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부터. 시작해서 주거지역은 얼마씩 더합니까? 50씩, 100, 150, 200, 250, 300 하면은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최대한도가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도가 500이니까.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500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씩 빼나갑니까? 200씩 해서 1500, 1300, 1100, 900 중심 일반, 유통, 근린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그 다음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 300부터 시작합니다. 3종 일반에서 자 보면은 50씩 더해 나가던 규칙성이 3종 일반 여기 300에서 끝났으니까 이 300을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전용 공업지역에. 그래서 똑같이 50씩 더해서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이 헷갈릴 수 있는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자 100 아니면 80인데 100인 게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가 높은 거 100인 게 두 개고 80인 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80인 게 하나니까 가장 개발이 안 되는 보존 녹지가 80이고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100인 게 하나고 80인 게 두 개입니다. 어디가 100이냐면 가장 개발이 되는 계획관리만 100, 나머지는 80, 80.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많이 나와 있지만 규칙성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 암기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뭐 금방 끝나는 겁니다. 건폐율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도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써놓은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법에서 정하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70인데 그 70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 그리고 전용은 둘 다 50, 일반은 60, 3종 일반은 50. 3종 일반은 50. 그 다음에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 90, 80, 80, 70 여기까지. 그래서 전화번호로 5, 6, 5, 7에 9, 8, 8, 7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은 셋 다 20, 계획관리는 계획관리만 40, 나머지는 20, 20, 20, 20 이렇게 5, 6, 5, 7에 9, 8, 8, 7이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5, 6, 5, 7에 9, 8, 8, 7.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더해 나가는 겁니다.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1500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씩 빼나가죠? 200씩 해서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규칙성이 300에서 끝났으니까 이 300을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300부터 시작해서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관리지역은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게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 보면은 3종 일반이 건폐율이 오히려 1종 일반,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죠.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은 1종은 저층 편리한, 2종은 중층 편리한, 3종은 중고층 편리한. 건물을 높게 짓는데 오히려 건폐율이 줄어들죠. 저번 주 맨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건데, 자,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리고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다.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50%일 때 나는 건물을 최대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지어서 덮을 수가 있습니다. 50제곱미터까지. 그리고 이 50제곱미터로 똑같이 쌓아 올렸을 때 건물은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쌓아 올려서 쓸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200%니까 2배 200제곱미터를 건물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똑같이 쌓아 올리면 100, 150, 200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4층이라는 숫자는 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층수는 아니죠. 이거보다 더 높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폐율을 다 안 쓰면 되죠. 건폐율이 50%라는 건 건폐율 최대 50%까지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를 최대 덮을 수 있지 꼭 50%를 덮어라 이런 말은 아니니까. 해서 내가 요렇게 대지 면적을 건폐율의 절반만 25제곱미터만 써보죠. 이렇게. 자,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건물 최대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쓸 수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용량이 이만큼 남았죠. 그러면 이걸 위로 갖다 올리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고층 건물 충무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즉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 최대한도를 늘려주면 건물의 높이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종 일반에서는 건폐율은 오히려 줄이고 용적률은 다른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크게 주는 거죠. 그러면 건물의 높이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중고층이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건폐율은 5657-9887, 5657-9887, 5657-9887 전화번호도 되게 좋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50, 준주거지역은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90, 80, 80, 7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은 셋 다 20, 계획관리만 40, 나머지는 20 이렇게.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씩 더해 나가죠. 100, 150, 200, 250, 300 하고 나서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1500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빼나가죠? 200씩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 30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거지역에는 똑같이 50씩 더하죠. 300, 350, 400. 그 다음에 여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가 100인 게 2개고 80인 게 하나. 어디가 80이죠? 보전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가 100인 게 하나고 80인 게 2개죠? 어디가 100이죠?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게 건폐율, 용적률 각각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에 관한 특별 규정들이 있습니다. 표 뒤에 보면은 막 글자들이 써져 있는데 이건 일단 넘기십시오. 지금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104페이지를 보시죠. 104페이지.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용도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일시적으로 잠깐 지정이 안 돼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보면 용도지역 이 아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서 이걸 더 추가적으로 세분을 하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역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세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 미세분되었을 때 첫 번째 논점은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직 용도지역도 지정되지 않은 토지를 내가 거기다가 건물 짓고 내지는 내가 원하는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면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는 활용할 수 없다. 끝인데 뭔가 내용이 막 써져 있죠. 거기 보면. 해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를 일단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를 활용할 때는 일단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의 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또 글자부터 되게 세 보이죠. 가장 센 곳.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중심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을 만큼 건폐율, 용적률을 줬는데 나중에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보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건물 철거하고 뭐 무너뜨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가장 행위 제한이 강한 곳의 용도지역의 토지 활용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더 지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지어라고 하는 거죠. 행위 제한이 좀 더 완화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빡빡하게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지정이 되보면은 그거보다 완화되면 완화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풀어놓고 나중에 처음에 활용하던 것보다 행위 제한이 강한 곳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버리면은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덜어내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가장 센 곳의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1개의 용도지역 중에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용도지역 중에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은 어딜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죠.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그럼 녹지지역 중에서도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은? 보전녹지.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에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은 어딜까요? 보전관리. 해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됐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관리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토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보시죠. 용도지역이 미지정 밑줄 하시면 되겠죠. 미지정.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아직 아예 지정이 안 돼 있는 토지는 마지막 줄,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이번에 용도지역 미세분 밑줄 하시고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도시지역 밑줄 하시고 도시지역 중에 가장 센 곳이
보전 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 밑줄 하시고 관리지역 중에 가장 센 것이 보전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해서 다 보전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됐을 때는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곳의 규제를 적용하는데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미세분됐을 때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관리.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 적용 배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보죠. 일단 예외들을 안 보고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밑줄 하시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해서 두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접도구역이라는 거죠. 접도구역. 접도구역이 뭐냐면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까지는 건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 여기를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도로에 접해 있다라는 뜻이죠. 도로에 접해 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향후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로를 정비할 때 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토지들을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그 위에 건물이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사업 비용이 늘어날 테니까 이러한 이제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많이 지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 옆에는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이런 곳에는 건물을 못 짓게 막는 겁니다. 요걸 접도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을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이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속도로 같은 데입니다.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가 경부선 같은 거 타고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래는 이 고속도로 옆에 건물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이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 주변으로 오면 이제 경기도권으로 들어오면 고속도로 옆에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기서가 바로 이제 도시지역이에요. 여기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저 시골 쪽에는 이 도로변에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인근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은 건물이 하나 둘씩 들어오죠. 거기서부터가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접도구역. 그 다음에 농취증 밑줄.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누구든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에서는 이 농취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도 농지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도시지역에도 농지는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도 농지가 있는데 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것만 원칙만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랑 농취증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까지가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은 다시 한번 해보면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이 용도,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눠 쓰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죠. 해서 하나의 토지에는 생활권이 하나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을 분류를 해보면 일단 법에서는 크게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죠. 그 4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9개의 지역은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건폐율,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 한도는 전화번호로 5657-9887 5657-9887 전용.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셋다 70, 녹지지역은 셋다 20.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그 다음에 용적률은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최대 한도가 10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00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더해 나갑니까? 50씩 100, 150, 200, 250, 300 하면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하죠? 1500부터 해서 얼마씩 빼나갑니까? 200씩 해서 1500, 1300, 1100, 900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 300부터 시작하죠. 300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더 해나가죠? 50씩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80이 하나고 100이 두 개인데 어디가 80이죠? 보전 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100이 하나고 80이 두 개입니다. 어디가 100이죠?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요게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곳에서는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곳의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정됐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관리,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적용 안 하는 규정이 두 가지, 접도구역이랑 농지증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용도지구로 가보죠. 페이지는 105페이지. 자, 용도 지역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 자, 용도 지구죠. 보면은 지구 역시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었고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구는 관할 토지 일부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구는. 그리고 이 용도 쓰임이죠. 용도는 쓰임인데 용도 지구는 어떻게 쓰이는지가 아마 법률 조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용도 지구의 쓰임은. 그래서 그 쓰임을 한번 보죠. 의를 보시면 되죠. 105페이지.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거기 밑줄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도시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용도지역과 병행하여 지정되는 부가적, 국지적 토지이용 규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죠. 용도지구는 제가 아까 밑줄 친 부분, 그게 용도지구의 쓰임입니다.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즉 다른 말로 하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기능 증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도와주는 역할.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프면은 그 몸이 아프니까 약을 먹습니다. 내 몸이, 내 신체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떨어진 기능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죠. 약을. 그래서 비타민 같은 거 먹고, 영양제 같은 거 먹고, 오메가3 이런 것도 먹고, 안 되면 홍삼도 먹고, 그 다음에 보약도 한 제 씌워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보약. 내지는 우리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나 대통령 옆에는 여러 명의 비서를 두죠. 무슨 비서, 무슨 비서, 무슨 비서 이런 것들.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님은 중요한 정책 결정 내지는 회사의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끔 사소한 일들은 옆에서 비서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보면은 보약 꼭 홍삼 한 개만 먹어야 됩니까? 비타민, 홍삼, 뭐 오메가3 이런 거 다 여러 개 먹어도 됩니까? 그렇죠? 비서 마찬가지. 비서도 꼭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 명을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돈만 있다라면. 즉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즉 도와주는 역할. 예를 들자면 보약이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보약 여러 개 먹어도 되고 비서 여러 명 둬도 되니까 용도지구 역시
여러 개를 지정해도 됩니다. 기능만 올릴 수 있다면. 즉 결론적으로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중복해서. 자, 용도 지역은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돼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용도 지구는 중복을 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복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관할 토지가 있습니다. 관할 토지가. 이 관할 토지에다가 1차적으로 지정되는 거. 관할 토지 전부에 1차적으로 지정되는 건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용도 지역이. 자,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그리고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1차적인 규제인 용도 지역만 가지고도 토지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더 이상의 규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규제라는 건 최소한도로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관할 토지 전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용도 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주거 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용도 지구라는 건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즉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무데나 전부 다에다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1번 용도 지구를 투입을 했습니다. 1번 용도 지구를. 근데도 기능이 안 올라갑니다. 보약 꼭 하나만 먹어야 됩니까? 여러 개 먹어도 됩니까? 그렇죠? 비타민, 영양제 먹었는데 힘이 안 올라가면 내 몸이 안 좋아지면은 보약도 한 제 지어 먹고 홍삼도 먹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용도 지구를 하나 더 지정을 했는데 기능이 안 올라가면 여기 두 번째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도 기능이 안 올라가죠. 세 번째 용도 지구를 지정해도 됩니까? 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용도 지역만 하나라면 용도 지구는 얼마든지 중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중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능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그래서 용도 지구는 관할 토지 일부입니다.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용도 지구는 관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되는 것. 예를 들자면 보약이나 비서 같은 역할 해서 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2개고 3개고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5페이지 2번 보시죠. 용도 지구의 지정.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 사람들도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용도지구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용도지구의 종류가 나옵니다. 저번 주에 용도 지역 세분되는 거 외워왔고 이번 주에 복습하실 때 용도 지역별 건폐율, 영종률 최대 한도를 외워야 될 텐데 이 용도 지구도 언젠가는 외우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시점이 빠르면 빠를 수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복습을 하시면서 이 용도 지구까지 외워주면 참 좋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 용도 지역도 아직 잘 모르겠고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대신에 이것도 언젠가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걸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오케이.